네, 축구 실험실 축구 뉴스 출발합니다. 자, 챔피언스 리그 이제 결승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이분들과 결승전 예측을 또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계속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상엽 JTBC 해설위원, 서우정 기자, 정지훈 인터풋볼 기자, 박문수 골닷컴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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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강전 예측은 일부러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8강전 예측하고 그 이후에 네 분을 또 돈 주고 모신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자, 네 분께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맨시티와 리옹의 8강전 모두 맨시티의 4강 진출을 네 분이 예상을 하셨는데, 자,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차 위원님. 제가요? 제가 그런가요? 네. 근데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4명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축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100분 중에 한 98분은 다 맨시티를 찍으셨을 것 같아서 저 그냥 대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찍었을 뿐이지 사실. 네. 제가 만약에 리옹을 찍었으면 또 저 또 아는 척하네 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네. 네. 그렇습니다. 뭔가 변명이 되게 주렁주렁 잘 들리진 않는데. 네. 그렇습니다. 틀리신 것은 사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틀릴 줄 몰랐어요. 예. 전 맨시티 우승할 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리옹이 정말 잘했어요. 예. 네.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참고로 저희가 8강전 예측할 때 4경기 중에 2경기를 맞추신 두 분이 좀 높은 자리에 계시고요. 상위 클래스죠. 예. 그리고 4경기 중에 공교롭게 1경기만 예측을 맞춰주신 두 분이 좀 열등만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분 나쁘시진 않으시죠? 아니 뭐 나온 것만으로도 고맙게 저는 진짜 끝난 줄 알고 시간을 비워도 시간을 이제 따로 술 먹으려고 했어요. 네. 나오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네. 예. 잘 안 보여서. 죄인처럼. 근데 두 경기가 이렇게 한 경기보다 엄청 나은 건 아닌데 사실. 네, 뭐. 두 경기 맞췄다고 높은 곳에 기분이 나쁘네. 25% 따위 25% 따위. 4경기였으면 저희 위에 계셨을 거야. 이 사람은 인생 원래 반이야. 인생 원래 2분의 1이야. 좋아요. 네. 자, 맨시티와 리옹전 경기 끝나고 서정 기자님 네. 소감 어땠습니까? 아니 경기를 봐도 뭐 리옹이 잘한 것도 있는데 맨시티가 생각보다 너무 못해가지고 그때 실망을 많이 했고 그 경기를 보시고 난 분들도 좀 뭔가 그 맨시티에게 남는 그 분노, 배신감, 네, 배신감, 예. 네, 그런 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SNS와 포털에 넘실되더라고요. 네. 하여튼 맨시티가 못한 걸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죄는 하셔야죠. 사죄요? 아니 저는 맨시티 우승 후보로도 꼽지 않았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우승 후보로 꼽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8강에서 그 이야기 잠시 뒤에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인터풋볼의 정지훈 기자님. 저희 대표님께서 또 전문가 맞냐 지금 이러고 계시고 있는데. 네. 이제 좀 경기 이제 사실 이렇게 예측을 하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일을 안 할 때도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딱 포메이션 나오는데 이 양반 왜 이러지? 미쳤나 싶더라고요. 약간. 예. 뭐 3백에 뭐 미드필더 숫자 좀 이상하게 가져가고 처음에는 그래도 패비니까 뭔가 수가 뭐 있을 거다. 뭐가 있겠다. 그래서 봤는데 딱 5분 보니까 뭐 이상하다. 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쎄하다. 그리고 이제 스털링이 한우로 한번 공을 쏴잖아요. 예. 그때 내 자리는 없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또 되게 묘한 게 메뉴 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을 할 때와는 구분을 좀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팬을 입장에서 보니까 메뉴 팬이라 이게 또 내심 또 나쁘진 않다. 이게 감정이 좀 묘하더라고. 내 자리는 없겠구나. 그 메뉴는 내가 원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 돈을 드리는 제 입장도 한번 고려를. 그래서 못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래도 제가 뭐 자리를 없애거나 그런 또 악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의리가 있습니다. 예, 의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자, 암행어사 박문수 기자님. 저도 정 기자님이랑 똑같은데 대체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변형 3백을 들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운도 없었는데 그 사실 후반 10분까지 거의 농락당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맨시티가 진 게 아니라 패비 진 거죠. 어쨌든 진 거잖아요. 어쨌든 진 거고. 사과하세요. 패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두 분은 25%의 예측률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8강전 예측을 할 당시 우승 후보를 꼽았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을 받았는데요. 레알전만 봐도 가르디올라 감독이 팔을 진짜 잘 짠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예. 저도 맨시티를 꼽았고요. 뭐 정말 맞춰야 되니까 이제는 좀 여기서 살아주고 싶지 않거든요. 정보에 다니는 이제 예. 이 오. 감독의 정말 토너먼트에서 눈꼴 실평도 정말 지독하게 축구를 하지만 맞아요. 그 어떤 정신력 위닝 멘탈리티가 다시 한번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발현되지 않을까. 저도 이 두 팀 가지고 고민했는데 두 팀이 앞에서 다 나왔어요. 맨체스터 시티하고 아틀레티코일 것 같은데. 아니 8강전에서 라이프치히를 꼽아놓고 AT 우승을 이게 꼽으면 어떻게? 공이죠. 하나는 맞춰야지. 아 뭐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우리 박문수 기자님 맨시티, 정지훈 기자님 맨시티, 서우정 기자님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차상현 위원님은 맨시티, 네. 유다원 우리 아나운서도 역시 묻어가는 맨시티. 네. 저는 미네. 지켜보자고요. 네. 자, 8강전 이후에 그 영상을 좀 띄워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축구 실험실이 망할 것 같아서 영상을 일부러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 있는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차 위원님과 또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두 분은 모두 맨시티의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뽑으셨고요. 맨 왼쪽에 계신 우리 서우정 기자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우승을 뽑았습니다. 네 분 모두 8강전에서 우승 예측 실패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바이에른 뮌헨을 8강전부터 줄곧 꼽았기 때문에 오늘 이 유튜브의 주제는 최영진과 졸기들인가요? 최영진과 비전문가들로. 자, 진행자가 부득이하게 좀 전문가가 됐고요. 비전문가와 함께 오늘 우승 예측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아픈 네 분들 모두 잊어버리시고요. 아직 축구 실험실에 축구 뉴스 살아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고요. 자, 일단 4강전 첫 경기 PSG와 라이프치히 경기 서정 기자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 격언이 다시 생각났어요. 역시 골 결정력은 비싼 것이다. 네, 역시 좋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이 라이프치히는 팀 단위 압박이 굉장히 능한 팀인데 이날 PSG의 공격 삼각편대를 상대로는 거의 실종된 모습이었어요. 예. 네, 앞에서부터 뭐 PSG가 밀어붙이니까는 볼 점유율도 극단적으로 PSG 쪽으로 많이 흘러갔고 역시 개인 기량의 우위 차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이프치히가 물론 8강도 잘 이겨내면서 왔지만은 4강의 문턱에서는 그게 크게 드러났었던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 기자님. 축구는 역시 현질이죠. PSG의 강점이 드러났다 보는데 저는 특히 네이마르 선수가 되게 이미지 자체가 약간 모범생은 아니고 약간 좀 날라리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생각보다 되게 헌신적이고 승부욕도 좋아요. 그래서 네이마르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팬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지훈 기자님. 저도 이 맛에 현질하는구나. 느낌이 정말 이 맛이다. 뭐 경기는 일단 라이프치히가 준비했던 게 잘 안 됐고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전은 선수비 후역습이 정말 잘 됐고 역동적이었던 모습이 있는데 PSG 상대로는 그런 게 좀 잘 안 됐고 확실히 이번에 PSG가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월드클래스 슈퍼초 울트라 캡숑 슈퍼크랙 네이마르가 좀 무리수인데 네이마르 음바페 두 명이 슈퍼크랙들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한 명이 못해도 한 명이 뚫어버리면 또 균열이 생기니까. 그래서 확실히 좀 라이프치히가 좀 못했던 그 경기가 정말 흥미로운 경기였고요. 역시 뭐 현질 아니 투자. 좋은 표현은 투자. 투자에 좀 빛을 본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께 또 소감을 이렇게 여쭤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25%가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잘 안 들어와요. 예, 죄송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라이프치히를 사랑했던 차 위원님. 여기서 뭐 깨알같이 얘기를 하자면 제가 라이프치히가 아틀레티코는 이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 그거는 절대 까먹지 않으셨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네. 혼자만 라이프치히의 또 4강 진출을 예상하셨잖아요. 망했죠. 어쨌든 그 공격 일변도로 나가는 팀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어차피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저도 잃을 게 없는 경기였는데 사실 아틀레티코 전처럼 PSG랑 경기에서는 그렇게 좀 터프하게 경기를 못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첫 골을 실점하는 과정이 세트피스에서 일단 실점을 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 너무 뼈아팠어요. 그러니까 개인 기량 차는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경기를 들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뭐 1대1에서 돌파를 당했다든지 뭐 그림 같은 슛에 뭐 실점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첫 번째 골이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나오면서 조금은 아쉽게 실점을 했고
아시다시피 이제 토너먼트가 이제 한 경기로 치르기 때문에 첫 골의 중요성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골을 뺏긴 팀은 굉장히 무리하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선제골을 뺏겼다는 거 결국은 그게 패착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넨과 리옹의 경기입니다. 역시 미넨이 3대 0으로 리옹을 쉽게 잡아냈는데 일단 맨시티 우승을 줄곧 점쳐오신 정지훈 기자님은 리옹이 좀 밉지 않으세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났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그게 끝나고 이제 예측 그만해야겠다 어디 가서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했고 예. 어쨌든 뭐 맨시티가 좀 리옹이 밉다기보다는 스스로 좀 무너진 경기.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팀은 챔스에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내심 아까도 말씀드렸죠 맨유 팬이기 때문에 저 정도면 내심이 아닌데 완전히 내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는 역시 돈으로 살 수 없구나. 근본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잠깐만. 위험 발언 아닙니까 이거? 오늘 좀 이중적이 될 수 있어요. 뭐 PSG한테는 현질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결국에는 올라가는 팀은 투자가 되는 거고요. 안 되는 팀은 현질이 되는 거고. 거의 포커스 감독이 막 들어왔나 봐요. 돈으로 축구를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비교는 살 수 없다. 뭐 이런 좀 들었는데 또 이런 PSG 우승하면 또 살 수 있는 거고. 오늘 좀 이중적인 모습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내심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대놓고 좋아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미넨과 리옹의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말씀했던 것처럼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그런 트래블 영광을 하고 뭐 세계적인 명장이 됐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우승을 비결을 못 들었죠. 맨시티 와서도 뭐 도메스틱 뭐 트래블을 했지만 챔피언스 쪽에서 유독 좀 압박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펩 감독 같은 경우에는 챔스에서 우승을 못하면 사실상 뭐 실패 이런 느낌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있어서 좀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악수 끝에 좀 장고가 나왔다. 너무 생각이 많았던. 그러니까 압박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상한 전술이 나왔고. 악수 끝에 장고가 나왔다고요? 장고 끝에 악수가 나왔다. 네. 그러니까 좀 오늘 좀 와닿다 합니다. 제가. 아니 근데 좀 죄송한 게 미넨과 리옹의 4강전 경기를 말씀드렸는데 왜 펩이 또 나오는 거죠? 여전히 잠깐만요. 지금 맨시티에 너무 좀 사로잡힌 것 같은데 다른 분 먼저 여쭤보고. 집에 저 있는 메뉴 일부 까 지금 보세요. 하나씩 막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4강전 경기 지금 경기 우리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건데 자리 빼야 될 것 같은데. 자, 박문수 기자님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넨과 리옹의 4강전 경기입니다. 미넨과 리옹. 자, 미넨이 3대 0으로 이겼잖아요. 네. 예. 그래서 출발은 좋았는데. 네. 자, 우리 박문수 기자. 너무 아시죠? 네. 순간 뭐 대답해야 될지 고민돼요. 아니 바이에른이 물론 이겼죠. 완승했는데 저는 바이에른이 뒷공간을 좀 내준 게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옹 자체가 사실 결정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좀 예를 들어 후술하겠지만 PSG 같은 크랙이 있었으면은 이게 경기가 또 달랐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젖잘싸죠. 그렇죠. 리옹은. 리옹은 흔히 말하는 젖잘싸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재미는 있었는데 그 스코어만큼 리옹이 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3대 0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잘한 경기였다. 네, 젖잘싸라 생각하고 결정력 있습니다. 부족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우정 기자님께 여쭤볼까요? 저는 이 경기에서 가장 활약했던 이제 그나브리를 보면서 아스날이 생각나서 눈물이. 아스날 왜 이래? 그나브리가 이제 그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나브리라고 이제 했었었죠. 근데 결국은 아스날이 이제 이워비 같은 이제 선수를 선택하고 그나브리는 이제 독일로 떠났는데 확실하게 선수는 자신에게 맞는 리그와 팀이 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나브리가 돌아가서 독일에서 차근차근 성장해서 다시 바이에른 뮌헨까지 올라왔고 지금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주는 어떤 기량문 레반도프스키에 못지않은 존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역시 팀을 잘 만나야 된다. 팀과 리그를 잘 만나야 된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저도 아까 말씀하신 박문수 기자하고 완전히 일치해요. 사실은 이 경기는 3대 0이 나올 만한 스코어의 점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경기는 아니었는데 대부분의 경기들이 이번 지금 한 경기로 끝나기 때문에 골들이 좀 많이 나긴 하잖아요. 근데 이 경기도 사실 리옹이 첫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골대 맞춘 장면도 있었고 사실 그 위기를 바이에른 뮌헨이 잘 넘겼기 때문에 결국 다시 이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거고 만약에 그 골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 이러면 바이에른 뮌헨도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경기 양상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또 서우정 기자가 말씀하신 것 중에도 저는 레반도프스키는 너무 당연하게 잘하는 선수고 그나브리 같은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잉글랜드에선 실패했지만 독일 와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사실 본인이 잘 잡았어요. 예. 그 킹슬리 코망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많이 좀 빠졌을 때 그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또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미넨의 뭐 극강적인 모습을 칭찬하지는 않으시네요. 세 분 모두. 아니 너무 뭐 약점이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경기로 봐서는 예. 별다른 약점이 눈에 띄질 않아요. 바르셀로나전 포스가 너무 강해가지고 네, 사실은 맞아요. 좀 리옹전이 조금은 그래 오히려 보이죠. 초반에 한 3대 0이 약해 보였어요. 한 25분까지 좀 힘들었으니까 경기가. 예, 알겠습니다. 정준 기자님은 그냥 넘어갈까요? 아 그래도 질문 해주세요. 자,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맨시티가 지금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모든 게 다 맨시티 들려요. 예. 지금 맨시티에 좀 빠져. 미넨과 리옹이 미넨의 리옹. 그러니까 저도 뭐 리옹이 생각보다 초반에 좀 잘했고, 그 미넨이 좀 약점이 없어 보였거든요. 바르셀로나 경기만 봤을 때는 정말 뭐 공격, 뭐 2선, 뭐 3선, 뭐 수비까지 그리고 골키퍼 노이어까지 워낙 그러니까 약점이 없어 보였는데 약점을 좀 발견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승리는 했지만 일단 보아탱 자리가 되게 비어 있게 좀 많이 뚫리고 리옹의 역습에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물론 진짜 노이어가 선방이 아니었으면 사실 이 경기 또 어떻게 될지 몰랐던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골대도 예. 한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넨이 좀 약점이 좀 보였던 경기고 PSG 입장에서는 좀 빈틈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런 레반도프스키 그다음에 이선의 그런 뭐 밀러라든가 공간 전주자라고 불리잖아요. 정말 그런 공격력은 정말 역시 미넨은 미넨이다. 그러나 수비에 조금 허점 발견한 이번에 약점을 보였다. 그래서 챔피언스 결승전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결승전 예측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네 분과 결승전 예측을 또 해도 되는 것인지 자, 이제 진정한 바보를 뽑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2019-2020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먼저 관전 포인트 좀 꼽아 주실래요? 네이마르는 메날두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레반도프스키하고 네이마르 맞대결 구도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뭐 네이마르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이마르가 툴이 더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이마르가 과연 바이에른의 거함을 누른 다음에 메시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을까? 예. 이게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마르의 화력에 좀 집중을 하면서 보면 더 재밌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서우정 기자님. 저는 측면에서 우승 난다. 측면에서 우승. 예. 예. 바이에른이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양측면 데이비드 알폰소하고 킴미가 특히 데이비드 알폰소는 이 선수가 미국 무대 MLS에 건너왔지만은 정말 성장세가 대단해요. 지금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희 유럽에서 지금 최고 풀백이라고 예, 봐도 예. 이제 좋을 정도인데 이 두 선수가 과연 결국은 네이마르도 스위칭을 하면서 계속 측면으로 빠져나올 텐데 예. PSG의 측면에서의 스피드나 이 저돌성을 어떻게 저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이에른 미넨의 공격력도 살아나지 않을까. 결국 측면에서 우승 향방이 좀 갈릴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순간 데이비드 알폰소라고 그래서 정말 누군가 알폰소 데이비스, 알폰소 데이비스, 다비드 알라바와 이렇게 합성이 돼가지고 네. 자, 오늘 이상하네요. 정지윤 기자부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지금 지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지금 누구한테 뭐라 할 처지가 아니야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예. 네. 참고로 우리 차 의원님께서는 30분을 지각을 하셨습니다. 23분. 알겠습니다. 우리 정신 좀 들어오셨나요? 네, 오늘 결승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지훈 기자님 결승전 좀 관전 포인트. 뭐 박문수 기자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메랄도 없는 챔피언스 결승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키포인트 하나 보면 황제대간식이다. 누가 되든 레반도프스키가 되든 뭐 네이마르가 되든 누가 되든 좀 이제 그늘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메시와 호날두의 뭐 좀 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황제대간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우승한 팀의 선수는 황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는 좀 한 가지 더 뽑으면 전 수비에 있다. 그러니까 승패는 수비에 갈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넨의 그런 약점을 발견했던 경기였는데 PSG도 그렇고 어쨌든 미넨도 그렇고 조금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SG 같은 경우에는 베라티가 이제 일단 보상 복귀했기 때문에 마르키뉴스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수비형 미드필더로 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나올 것 같은데 특히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아탱이 부상해서 이제 못 나온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그럼 그 자리에 이제 줄레 이 선수가 나올 텐데 이 선수 이렇게 뭐 좀 네이마르나 음바페의 속도를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의 또 변수는 파바르가 일단 부상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바르가 만약 측면에 가면 이제 킴미가 올라올 텐데 어쨌든 마르키뉴스나 킴미가 그런 수비형들 역할을 얼마나 잘해줄지 그러니까 수비를 얼마나 잘 보호해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둘 다 활약이잖아요. 활약이 센데 이 수비가 그거를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승의 키는 수비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뭐 경기 내적으로는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최근에 챔피언스리그는 거의 잉글랜드 아니면 스페인이 거의 양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독일하고 프랑스는 뭐 축구적으로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원수질 일은 없는데 사실은 그냥 인접국이라는 거. 근데
EU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경제력이 센 두 나라 간의 대결이라 그냥 두 나라 간의 자존심 대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가 간의 자존심 대결이. 네, 뭐 사실 뭐 국가까지 나올 정도의 클럽팀 레벨의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 그렇군요. 또 다른 또 측면에서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살펴. 그렇죠. 다들 이제 전술에서의 측면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다른 측면. 예. 네. 참고로 23분 지각하신 분입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좀.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사실은 일찍 왔는데 주차해놓고 준비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분께 드디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세 분은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을 뽑으셨고요. 우리 서호정 기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뽑으셨고 저는 16강 대진 이후부터 미넨을 뽑아왔습니다. 정말 이거 한 3년 가면 진짜 3년 갈 것 같아요. 3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미넨이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결승 누가 이길까요? 저는 대다수가 바이에른의 우세를 점치겠지만 제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PSG 승리를 점치고. 예. 저기 다. 예, 가방도 갖고 왔어요. 좋아요. 이 정도 구태수면 이겨야 되지 않을까. 설레발 삐빼 같은데. 안 그래도 펠레가 그 음바페하고 네이마르하고 마르키뉴스 지목하면서 PSG 되게 응원하고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하필 펠레가. 하필 펠레가 또 음바페로 지목을 하더라고 마이스터라고.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바이에른 같은 경우는 라인이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음바페 최고 장점은 라인 브레이킹이라고 봐가지고요. 오히려 바이에른 뮤니치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PSG한테도 공간이 충분히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 있고 이게 베라티 선수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네이마르가 기존 경기에서는 좀 후방 빌드업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상대적으로 베라티가 오게 되면 이게 순환이 되니까 네이마르도 좀 올라와서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직 출전 여부는 모르지만 그 수문장 나바스 선수가 실제로 아탈란타전 때도 굉장히 선방을 많이 했고 너무 긴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PSG가 전체적으로 좀 열세에 처했다고 해도 우리 팀으로서 특히 아까 그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슈퍼 울트라 초 캡션 크랙이 있으니까 결국 크랙이 많은 예측들을 뒤집어낼 것이다. 펠레 이야기하셨는데 참고로 박문성 위원께서도 PSG의 우승을 예측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출처는 와인텐 라디오 알러 풋볼이었습니다. 자, 정지훈 기자님. 네, 저는 뭐 오늘 똑같은 PSG 왜 입고 나왔겠습니까? 우승. 바이에른 뮤니치. 오늘 좀 열등 두 분이 언더독이라고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미넨의 우승을 점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언더독에 좀 꼽으셨는데 PSG가 언더독이라니까 좀 이상하기는 한데 잘 어울려요. 언더독 치고 상당히 뭐 강한데 미넨의 예측이 좀 더 많다 보니까. 네, 뭐 그러니까 강하죠. 약점도 없는 팀이고 뭐 진짜 압도적인 건 맞는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항상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변수가 생기고 그 전에 정말 뭐 조별리그도 잘하는 팀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과거 보면 또 메시나 호날두처럼 홀로 힘으로 뭔가 승부를 뒤집는 뭐 예전에 가리스벨도 좀 생각이 나고 크랙이죠. 그러니까 슈퍼스타들의 힘이 좀 큰 대회가 바로 챔피언스리그인데 그런 뭐 중압감을 이겨내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PSG 경기를 보니까 그 아틀란타전도 막판에 후반에 뒤집어졌을 때 그 음바페 네이마르가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변수가 있는 단판전에서는 확실히 그런 슈퍼스타들의 힘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거 심리성이 없죠 이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슈퍼초 울트라 캡쇼 슈퍼 크랙이 2명이나 있는 게 저는 좀 확실히 좀 균열을 내야 된다. 결승전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선수가 되게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그 중요수 끝나고도 뭐 레드불 들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즐기다 보면 정말 변수를 낼 것 같고 심리성이 없죠. 아니. 미넨이 어쨌든 또 수비적으로 뭔가 속도에 좀 약한 모습. 두 명의 스피더가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번에는 PSG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하면서 좀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두 분은 PSG의 우승을 뽑으셨고요. 자, 이제 우등생 50%로 우등생이네요. 자, 서호정 기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최영진 아나운서 아까도 계속 깐죽거리는 게 미워가지고 PSG를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사실 PSG도 맨시티만큼 좀 팬들 싫어하잖아요. 네. 하지만 또 그래요? 돈을 많이 써서. 그렇죠. 근데 뭐 돈을 써서 운명을 바꾸면 안 되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유럽 축구의 어떤 기존의 질서가 깨지는 어떤 우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맨시티는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예. 네이마르의 결정력이 관건이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PSG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지훈, 박문수 두 기자도 PSG를 찍고 거기다 펠레와 박문성 의원까지도 지금 했다고 하니까 바이에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객관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금 바이에른. 그 마음이 돌아간 거잖아요 지금. 그 마음. 네, 지금 완전히 제 마음을 확 180도 돌게 만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바이에른으로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유라도 이유요? 축구적인 이유라도 아니 펠레, 박문성 그보다도 큰 이유가 어디 있어 같이 사실. 오겠는데 지금 그 이상의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미넨으로. 네. 예. 자 마지막 차윤. 저도 이걸 당연히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 두 팀이 8번 만나서 5승 3패로 PSG가 유리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친선 경기를 합쳐도 5승 4패로 PSG가 유리한 거죠. 근데 양 팀들이 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프랑스 팀들한테 대부분 강해요. 그리고 PSG는 독일 팀들한테 대부분 강하고. 근데 대부분의 패들을 바이에른 뮌헨한테 한 거고 바이에른 뮌헨은 대부분의 패를 PSG한테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비슷하게 꼬여 있고,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하고 네이마르만 비교를 해보면 레반도프스키가 PSG를 상대로 1승 2무 1패, 그리고 네이마르는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2승 2패.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네이마르는 4골을 넣었어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1골이에요. 그러니까 두 팀 간에 만났을 때는 적어도 네이마르가 바이에른 뮌헨은 좀 더 강했다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될 것 같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긴다. 아니 어쨌든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래서 어디가 이길 거냐고 물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에 우승이 좀 힘들다고 처음에 예측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너무 이기니까 이 끝까지 이게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한 번은 좀 꺾일 거다. 그 한 번이 저는 바르셀로나 전일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거기서 그런 대승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하나를 더 보태면 이거 전후반으로 안 끝날 것 같아요. 연장 가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차별화를 둬야. 네. 그러다 저쪽이 PSG가 한 5대0 이기면 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뭐 짜고 친 것처럼 됐어요. 예, 우등반은 한번 하셔야죠. 예? 바이에른 뮌헨?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16강전 이후로 바이에른 뮌헨을 계속 뽑아 왔기 때문에 변동 없습니다. 뭐 이유라도 좀 해주세요. 전문가라면서요. 아니요, 뭐 이유보다는 아직 그 화력이 꺾일 때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극강의 모습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뮌헨이 오히려 대승할 수 있죠. 대승. PSG가 이겼네. 자, 열등반인 두 분은 PSG 우승을 꼽아 주셨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우승할지 챔피언스리그 결승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축구 뉴스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상엽 JTBC 해설위원, 서호정 기자, 정지훈 인터풋볼 기자, 박문수 골닷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축구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높아서 인사하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